자, 그럼 다시 교재 84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교재 84페이지에서 방금 다시 정리하자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1번, 2번.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라. 그다음 85페이지는 자, 우리 가입 규모. 그다음에 보장 수준이 있습니다. 보장 수준. 오른쪽 교재 86페이지 가보면 85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총 자요. 85페이지에서 1번에 85페이지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22년 현재 67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플러스 1개야. 총 68개야 사실은 지금. 근데 수정이 안 된 거야. 왜? 누가 들어왔다 했어요? 한 개가? 가을 배추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을 배추도 1과목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2과목에는 또 가을 배추가 빠졌어요. 1과목에다만 인수 기준에만 들어와 있어요. 인수 기준에만. 어쨌든 68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크게 엄청난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자료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68개를 갖다 분류를 한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자 과수 작물은 총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가보면 자 식량 작물이 있고 채소 작물이 있는데 자 4번에 특용 작물이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4번에 특용 작물하고 즉 4번에 특용 작물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임산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임산물. 예전에는 이 임산물 규정이 여기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농재법에는 임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교재에서는 임산물을 별도 분류하지 않았어요. 이 임산물을 어디에 넣어놨었냐면 과수 품목과 여기 특용작물에 넣었었어요. 예전에는 특용작물이 인삼, 오디, 차에다가 오미자, 복분자가 있었어요. 기존 교재는. 근데 오미자, 복분자가 이제 어디로 빠져나간 겁니까? 인산물로 들어간 거예요. 오미자, 복분자가 인산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4번이 특용작물에가 우리 기존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방금 거기는 인삼, 오디, 차 세 개에다가 오미자하고 복분자가 우리 특용작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오미자와 복분자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임산물로 들어갔다. 지금 현재 교재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특용작물 일단 3개밖에 없는 걸로 분리하셔야 돼요. 특용작물은 3개, 인삼, 오디, 차. 그리고 산에서 재배하는 애들을 갖다 다 임산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2번의 임산물 중에서 우리가 감의 종류는 2가지죠. 단감과 떫은감이 있잖아요. 떫은감만 임산물이야. 단감은 과수로 들어간 거야. 과수. 산에서 재배하는 거. 즉 임산물에서 단감은 임산물이 아니에요. 단감은 과수 품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떫은감만 임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에 시설작물, 우리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작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꽃이냐 꽃이 아닌 걸 분류합니다. 그럼 우리가 꽃은 4개밖에 보험 가입 못합니다. 국화, 장미, 백학, 카네이션. 자, 꽃은 4개밖에 보험 가입 못한다는 거. 자, 근데 87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방금 제가 지금 월동배추를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월동배추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 내가 재배 안 하면 보험 가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7페이지에 가보면 전국으로 풀어놓은 상품들이 있고 일정 지역만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아직 우리가 일정 지역에서만 가입하는 상품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사업 품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전국으로 아직 안 풀었어.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야. 일정 지역에서. 그럼 봐보면 87페이지에 우리 지금 아직도 시범사업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 아직 안 푼 상품들이. 그죠? 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사업을 하다가 즉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좋아. 전국으로 풀자. 그러면 얘가 무슨 사업이 되냐면 본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본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국으로 가입을 갖다가 풀어요. 전국으로. 그래서 87페이지 가보시면 아직은 어때요? 전국으로 아직 풀지 않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87페이지는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은 전국 가입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구나 해서 참고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가보면 하나, 둘, 세 번째 가보면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일부 품목은 뭐라고요? 아직은 시범사업 품목이라고 했죠. 그럼 그 시범사업 품목들이 지금 현재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있어요.
즉 이제 갓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가을 배추. 즉 2022년도에 나온 상품이에요. 가을 배추는. 자, 우리가 배추가 방금 종류가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배추가. 가을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월동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고랭지.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고랭지 배추는 어디서 재배하는 거냐면 얘는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강원도. 근데 이 월동 배추, 가을 배추 둘 다 사업이 어디 지역이냐면 전라도 해남이에요. 해남밖에 본 가입 못해. 아직은 시범 사업이니까. 해남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을 배추는 언제 우리가 파종을 하냐면 9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뭐예요? 배추를 심어야 돼. 그 이후에 심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월동 배추는 언제까지 우리가 심어야 되냐면 9월 25일 이전에도 정식을 해야 돼요. 그럼 수확은 이 가을 배추는 수확을 언제 하냐? 우리 여러분 김장 빨리 하시는 분들. 우리 김장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우리 김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즉 김장 배추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가을 배추로 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월동 배추는 좀 뻗셔요. 질이 더 두껍습니다. 확실히. 이 가을 배추는 더 연해요. 그래서 배추를 아삭아삭거리고 이렇게 연한 배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을 배추로 김장을 하고 좀 더 뭐가 좀 씹는 맛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또 1월달, 2월달. 1월달, 2월달에 막 김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월동 배추로 김장을 하는 겁니다. 품종부터가 달라. 우리 가을 배추는 품종이 희파람이라는 그 품종을 많이 써요. 그리고 월동 배추는 막 남도장군, 천하장군, 뭐 겨울왕국 품종 자체가 얘는 겨울을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가을 배추를 그동안에 보험 가입시켜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해남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작년에 이걸 넣어준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험 대상 범위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가봅니다.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크게 다 2가지. 특정 이연 방식과 종합 이연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보장 방식에 따라서 크게 특정 이연 방식, 종합 이연 방식이에요. 자, 특정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재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꼭꼭 집어서. 강풍, 태풍만 보장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럼 종합이라는 것은 다 해줄게. 그 말이야. 다 해준다는 건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병충해까지 해줄게. 이걸 갖다 우리는 종합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특정이연 방식은 특정한 재만 해줄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정이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특정이연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은 인삼이에요. 인삼은 종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종합이연 방식은 다시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과 전 종합이연 방식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종합이연 방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 적과 전 종합이연 방식에 가입하는 품목이 방금 누구라고 했냐면 과수, 사종, 사과배, 단감, 떨군가. 근데 이 종합이연 방식은 다시 또 2가지 나눠져요. 보험 전 기간 동안 풀로 종합한 것을 순수한 우리 종합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수확 전에만 종합을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수확 전 종합이연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수확하기 전에는 뭐다? 종합이고 수확을 시작하면 뭘 해준다? 특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 수확 전 종합이연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은 복분자와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럼 이 종합이연 방식도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뭘 보장해주냐 하나에 따라서 또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뭐, 자, 수확량이 떨어지면 보험금 줄게. 수확량이. 원래는 10,000kg 생산해야 하는데 내 7,000kg밖에 생산 못했어. 수확량이 떨어졌네? 그걸 갖다가 무슨 보장 방식이라 표현하냐면 수확 감소 보장. 즉, 쟤는 종합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양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게. 그래서 종합이연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합으로 해주는데 야 복분자 같은 거 아니면 또 뭐예요? 우리 오디, 뽕나무? 오디는 도저히 우리가 수확을 못해. 걔는 그래서 수확량을 알 수 없어. 그래서 걔를 갖다가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애도 수확 전 종합이연 방식에 뭘 보장해줄게? 과실 손해에 대해서 보장 난 거에서 보장해줄게 해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하나예요. 쟤는 수확 전이야. 근데 우리가 양으로 자 피해를 보험금을 줄 때 양이 떨어진 거 보장해 줄게. 아니면 뭐예요?
양조사를 못해. 그런 애들은 과실을 보장해주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야? 이 과실 손해가 복분자 모아갖고 또 여기에가 또 누가 들어있냐면 감귤하고 오디. 즉 광교가 오디는 수확량 조사를 못해요. 무게 조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배추, 무, 고추, 브로콜리 이런 애들은 역시 수확량 조사를 안 합니다. 걔들은 생산비를 보장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종합으로 보장이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 방식,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특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재해만 꼭꼭 집어서 보장해줄게 그런 의미고요. 근데 여기에서 종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병충해는 모든 품목을 다 보상해주지는 않아요. 병충해는 특정한 품목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벼, 고추,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복숭아. 즉 이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품목은 병충해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에 있는 3번에 보상대사 재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보죠. 방금 특정과 종합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2022년 현재 다 5번째 줄로 갑니다. 특정위험 방식은 인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시 종합위험 방식은 적가전 종합과 수확전 종합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으로 분류하더라. 이렇게 방금. 자, 적가전 종합 그 다음에 뭐예요? 수확전 종합위험 그 다음에 나머지 종합위험 방식으로 분류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적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배, 단감, 떨분감, 과수, 사종.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무슨 방식이다? 종합위험 방식. 그리고 다시 종합위험 방식은 보통 주요 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부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90페이지 가보시면 방금 인삼은 꼭꼭 집어서 특정한 재만 보상해줄게. 그 보상하는 재가 인삼 찾아보세요. 인삼 90페이지에서 중간쯤에 인삼이 있잖아요. 90페이지 그 꼭꼭 집은 게 거기 써졌어요. 인삼 누구냐면 강풍,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네 얘들만 꼭 보상해준다 이 말이야. 지금 멧돼지 같은 거 보상 안 해줘. 지진도 보상 안 해줘. 우리 인삼은 꼭꼭 집어서 얘만 해줄게. 그걸 특정 연방식이야. 그럼 인삼 같은 경우는 가보면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강태우 지배 지진 없어. 지진 그 인삼은 지진 보상하지 않아요. 멧돼지 보상하지 않아요. 저수에 없다 이 말이에요. 화재가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 폭폭해요. 폭폭해요. 근데 거기에 또 뭐 먹었어요? 냉침 먹었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태우 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폭폭해요. 냉침 먹었어요. 그럼 그 재가 다 들어갑니다. 즉 폭설, 폭염, 냉해 침수. 자, 그 다음에 자 사과배, 단감, 떨분감은 방금 무슨 방식이라 했어요? 적가전, 적가후라겠죠. 자, 이 애들 보장 방식은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만 있다가 생각하시고 이 애들은 각각의 품목에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특정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꼭꼭 집어서 특정한 재면 보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 방식. 종합은 다 해줄게. 근데 그 종합도 수확 전에는 종합이고 또는 수확 전에는 적가전 종합이고 아니, 적가하기 전에는 적가 종합이고 적가 후에는 특정으로 넘어가. 수확 후에는 특정으로 넘어가. 자, 이걸 분류를 하나는 이 큰 타이틀의 분류만 여기서 하셔요. 어차피 나머지 세부 품목은 각각의 품목별로 가서 다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제가 책임지는 걸 갖다가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몇 프로 책임질게. 그걸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돈으로 그걸 환산하면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프로 책임질 거야 할 때 그 프로테이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뒷장에 92페이지 가보면 각각의 품목별에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지금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를 봐보면 역시 얘가 보장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 수준으로. 그럼 보장 수준이 60%야 70%야. 즉 60%야 70%, 80%, 그 다음에 85%, 90%.
이 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수준이라고요. 즉 계약자가 가져가는 돈이야. 보장받는 비율이야. 그럼 얘를 갖다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몇 프로야? 자기 부담 비율로 바꿀 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몇 프로 계약자가 책임진다? 10%, 15% 책임져. 20% 계약자 책임져. 30% 책임져. 40% 책임져 해서 이 10%부터 40%를 갖다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시면 각각의 품목별로 한번 봐보세요. 교재를 쭉 봐보시면 다 동그라미 쳐진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40%까지 다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진 것은. 웬만한 것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40% 형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 동그라미 안 쳐진 걸 한번 찾아볼까요? 동그라미 안 쳐진 거? 동그라미 안 쳐진 거 첫 스타트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자 살구 나오죠. 유자 살구. 그죠? 자, 유자 살구 이 애들은 시범사 품목들이야. 아직 본사업이 안 된 애들이야. 중간에 지금 교재 92페이지. 자, 교재 92페이지 하고 있어요. 92페이지. 자, 유자 살구에는 시범사 품목들, 아니 본사업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애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20%형, 30%형, 40% 형밖에 없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동그라미 없는 애들 찾아봅니다.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거기서 다 밭작물에서도 누가 들어와요? 파하고 보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굽니까? 생산비. 방금 우리 배추, 무 이런 애들 갖다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산비 보장 품목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 얘네들 배추, 무, 파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또 20%짜리 또 찾아봅니다. 또 누가 있어요? 호두가 있잖아요. 호두. 자, 그러잖아요. 호두. 자, 그런데 자, 지금 저기요. 거기 양배추 하나 봐보세요. 양배추. 자, 양배추가 이번에 하나가 이제 바뀐 거야. 지금 어디였을까? 자, 여기다가 즉 15%짜리, 20%짜리, 30%짜리, 40%짜리. 다시 말해서 자, 양배추가 이제 서서히 뭐예요? 이제 본사업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가 뭐만 없고 10% 형만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 작년까지는 양배추가 15% 형이 없었어요. 근데 15% 형이 생긴 거야 양배추가. 이제 본사업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현재 미스예요. 지금 여기는 15% 형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쪽 뒤쪽에 가시면 이제 우리 양배추 보험금 산정하는 코너에 가보면 거기는 또 교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20, 30, 40% 되어 있어. 4월 중에 성표 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배추가 15% 형이 생겼어. 아마 거기가 수정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브로콜리, 고추를 봐봅니다. 방금 여기 생산비 보장 품목들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 형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 형이 아니에요. 제해야.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별도로 밑에가 있어요. 즉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3% 형하고 5% 형 두 가지예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설이잖아요. 시설. 이건 놔두시고 해서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10%부터 40% 형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15%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10% 형이 없는 거 이렇게 써야 될까? 10% 형이 없는 품목. 네. 즉 양배추. 다시 말해서 양배추는 몇 프로부터 형이 있다고요? 15%부터 시작해서 40% 형까지. 이거 하라고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20%형, 30%형, 40% 형만 있는 애들. 그 형만 있는 애들, 즉 10%, 15% 형이 없는 애들. 10%, 15% 형이 없는 애들이 방금처럼 누구였어요? 이제 나온 애들. 살구, 유자,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보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산비 보장 품목이야. 생산비 보장 품목. 근데 그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재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입감소 보장 있죠? 수입감소 보장. 저기 수입감소, 수입이 떨어진 거? 우리가 수입에 보장하는 수입감소 보장의 품목에 가입하는 품목들이 누구누구냐면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누구야? 여기 얘가 양파예요.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양배추. 자, 이 애들은 우리가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근데 이 수익감소 보장도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벼는 농지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농지와 간척지로 우리가 농지를 구분합니다. 벼를. 근데 제가 벼를 어디에다가 간척 농지에다가 제가 벼를 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벼가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형밖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자, 농지가 간척 농지다 그랬을 때는 10%, 15% 형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가보시면 다 뭐예요?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 형인데 나머지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일단 양배추는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 즉 10%만 없다. 그다음 이 나머지 이 애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형이 없어요. 이 애들은. 그럼 이 애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형밖에 없다 해서 최소 자기부담비를 적용하세요. 그러면 이 애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형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고추 브로콜리를 봐보시면 방금 고추 브로콜리는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짜리라 그랬냐면 3% 형하고 5% 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자, 계약자가 선택하죠. 근데 5% 형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3% 형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을 최근 보험을 몇 년 가입을 해야 되냐면 2년 이상 가입을 해줘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자, 손해율이 몇 프로? 100% 이하인 농지만 우리가 3% 형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자,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한번 봐보세요. 인삼에서 설치하는 해를 가려주는 시설, 해가림 시설. 얘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돈으로 환산시켜버렸어요. 얘는 조건 거기 가보세요. 손해액의 10% 한도예요. 그리고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금 설정. 그 다음에 자,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은 포도, 대추, 참다리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 자, 이 세 개는 자기 부담금이 똑같아요. 이 세 개는 조건이 뭐라 하냐면 손해액의 10% 합니다. 근데 최저 30, 최대 100만원. 다만 이게 비닐이 자, 피복제만 사고 난 겁니다. 피복제만. 그럴 때는 손해액의 10% 한도라되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 그럼 차이점. 자,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얘들도 다 종합이에요. 보상이. 자연재해, 조수해, 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을 합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도 종합이에요. 보상이. 즉,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해가림 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다. 그랬을 때도 얘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부담금을 뭐 한다? 얘는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이게 누구예요? 버섯 재배사는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다. 그랬을 때 얘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이점. 해가림 시설은 화재 사고다 그럼 자기 부담금 적용. 근데 이 세 개는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하단에 있는 작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수박, 참외, 딸기 이런 애들 갖다가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섯도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시설에서 재배합니다. 이 애들은 자기부담금 성격을 자기부담금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손의 면책금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애들은. 자, 여기서 소손해, 작은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작은 손해라는 것은 얼마까지를 작은 손해라고 표현하냐면 10만 원까지를 작은 손해라고 표현해요. 다만 단서 1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떼지 않아요. 공제하지 않아요.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다 주는 제도예요.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때 이 계약자가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98,000원이 나온 거예요. 10만 원 이하네? 98,000원 너가 책임져.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야. 소손. 이때는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이 얼마다고요? 돈 하나 안 줄래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나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0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10만 원 초과했죠? 그럼 이때는 하나도 안 뗀다. 공제 안 한다고요. 그럼 이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이 얼마 준다? 10만 1,000원 다 준다. 다시 자,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때 나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10만 원 초과했죠? 계약자한테 다 준다고요. 보험금 얼마 줄게? 500만 원 다 줄게. 즉 1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줄게. 이 제도는 어디에만 적용을 하냐면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만 적용을 합니다. 이 제도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표현해요.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시설 작물, 버섯 작물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 보상해라.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렸어요. 우리 여기 화재라고 해서 자기부담금 공제, 얘는 어디만 적용한다고 방금? 시설에만, 시설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시설에. 내도 제가 삭제는 지금 못 시켜. 왜냐면 정보표가 뜰지 안 뜰지 몰라서. 미스가 많이 나왔죠. 어쨌든 저건 잘못된 거야. 우리 자, 방금 여기처럼. 자, 사고 원인이. 자, 이 사고 원인이 뭘로? 화재 사고였다고, 화재 사고. 여기가. 지금 화재로 참외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어쩐다고요? 자기부담금.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자, 방금 딸기가 뭘로 인해서 화재로 사고 났다고. 그럼 여기 자기부담 공제 안 하니까 얼마예요? 그냥 98,000원 다 준다. 이런 논리가 펴지는데 이건 아예 이런 제도가 없어요. 삭제야, 삭제. 두 줄 꺼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야. 작물에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화재로 인한 사고에서 미적용이라는 것은 어디만 적용한다고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 시설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작물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소설의 면책금 제도로 가는 거예요. 제일 하단에 우리 시작물에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없는 말이다. 삭제시켜도 돼요. 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9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